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의 비밀경찰서 관련해서 많은 취재가 방송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같이 그 불민한 사람에게도 TV조선에서도 연락이 오고 또 뭐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만 그 취재한 그 언론사의 태도를 보면은 단만마적인 그 아주 그 말초적인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취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는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중국 비밀 경찰서 이야기가 날이 갈수록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일면에 보면은 언론과 정부가 판을 키우고 있다라고도 이해할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잠실 선착장에 있었던 동방명주 중국 식당, 그곳 한 곳에서만 있고 다른 곳은 없었을까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공자학원이 각 대학교에 22개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23개, 23개소의 공자학원이 있는데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공자학원은 제1호 공자학원으로 그곳에서는 그 별다른 그런 움직임이 없지만 그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공자학원, 과연 그 공자학원은 중국어를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 그런 어학기관 연수시설로만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에 나와 있는 중국 사람들을 감시, 감독, 관리하는 그 위장된 정보기관의 브랜치 오피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을,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2016년 말에 촛불 난동이 이어져 가고 있을 때 2017년이 되자 당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몇몇 그 추종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과 함께 중국에서 약속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우리를 도와주면 삼불 정책을 실시하고 중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가 같이 협조하겠다. 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하는 촛불 시위가 발생했을 당시에 저 역시 현장을 가봤습니다. 당연히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도 나가보았습니다. 비밀 정보 업무를 했던 제 눈에는 여러 가지 모습의 다른 국가에서 파견된 정보 요원들이 현장 취재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그 몇몇 젊은 사람들이 소곤소곤 귓속말로 하는 것을 제 앞에서 제가 들었을 때 그들이 하는 언어가 한국말이 아니라 중국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제가 중국어에 대해서 비교적 심도 있는 학습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중국어는 금방 제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 시내에 동방명주 이외에도 다른 중국 식당들이 있고 또 각 서울 및 지역의 지방대학에도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하는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저희 정보기관 또 저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 괴뢰들의 대한민국을 침투했던 사례를 보면요, 늘 배를 이용할 경우에 공작 모선과 공작 자선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개념은 장비와 인원을 엄마가 되는 배, 즉 모선에 싣고
대한민국 연근해까지 공해상을 통해서 침범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쾌속종이나 그런 보트를 이용해서 연안으로 접근을 하죠. 그것을 아들에 배다해서 자선이라 그럽니다. 이것처럼 공작 모선과 자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침투 경로를 볼 때 한강에 설치된 동방명주라는 그 중국의 기관, 즉 비밀경찰서로 하는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중국에 반대하는 소리를 내거나 중국 공산당에 어긋나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충분히 보트에 실어서 서해 공해상으로 빼돌려서 본국으로 압송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 공작 루트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비밀 공작 사업과 북의 대남 침투 사업을 수년간 지켜보아 왔고 또 그렇게 해서 넘어왔던 북한의 작전부 소속의 요원들을 만나본 저의 삶에서 저의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 있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한강에 설치되어 있던 동방명주에서 만일 반체제 인사를 체포, 구급, 감금했다가 그 배에서 야심한 시간을 이용해서 소형 보트를 이용해서 한강 하구로 신병을 탑승을 시켜서 뺀 다음에 서해에 있는 공해상까지 나가서 거기에서 중국 모선에게 이 반체제 인사를 인도하는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세이프가드 디펜더라고는 그 NGO 단체라고 했었죠. 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발표했다고 하는 전 세계의 중국의 비밀 경찰서 현황이 최근에 발표돼서 화들짝 우리 국내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 그 공표한 NGO 단체라고 하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과연 순수한 민간 단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해 동안 비밀 사업을 해왔고 공작 사업을 몸담았던 저로서는 단순한 그 일반 민간인들이 만든 단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국가정보기관에서 비밀리에 가장체로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 단체가 과연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소재하고 있지만 저는 결코 단순하게 스페인 내부에서 진행됐던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과 배경이 얽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마드리드에서 시작된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이런 공식적인 발표는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일부가 지금 서울에서 발견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중국이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이고 친공산당적인 행위를 해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당연한 아주 자연적이고도 자동적인 그런 반사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밝혀진 중국의 비밀 경찰서는 단순하게 대한민국 영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 현상이고 또 중국의 공산당 CCP라 그러죠. Chinese Communist Party라고 하는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가 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연루되어 있는 수많은 단체, 기관, 정치, 언론인, 학자들이 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그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요인에 대해서 우리는 은밀하고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어디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바로 국가의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역할을 담당하고
일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도 저는 아직 용감한 전사들이 국가정보원 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용맹스러운 전사들이 그 과업을 성실하게 그리고 비밀리에 잘 수행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또 뒤로 한 채 한편으로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죠. 현재 경찰청의 총수인 윤희근 씨의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윤희근 씨는 경찰대학 7기생으로서 중국의 사회과학원을 졸업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법은 대륙법, 영미법, 주로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의 법 체제를 우리가 많이 모방을 하고 또 많이 흉내를 내서 만들어진 그런 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산국가인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는 사회과학원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의 경찰이 가서 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그 학위가 법학 석사가 됐든 박사가 됐든 이것은 뭐냐면 주변 국가를 상대로 통일전선 전략에 입각해서 주변 국가를 공산화시키고 공산심지화시키는 것을 중점 사업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의 그 스파이 양성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회과학원에서 학위를 왜 받았을까요? 학위를 받아서 과연 어떠한 곳에 활용하기 위해서 받았을까요? 자, 그러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전 세계로 전파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 중국의 공산당 인재 양성소인 중국 사회과학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 또 여기서 이 학위를 받은 윤희근이라고 하는 경찰 이 총수가 지난번에 용산에서 참사가 벌어지던 그날에도 휴가를 나고 지방의 캠핑장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죠. 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던 사고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연락도 받지 못하고 했는데, 이번 그 특수부에서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윤희근 총장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이 윤희근 씨도 반드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진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중국 비밀경찰과 관련해서 김두관이라든지 김무성 같은 좀 수준 낮은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데, 윤희근과의 관계를 봤을 때 윤희근이라는 사람이 비록 경찰대학교 제7기생이긴 하지만 7개월 만에 3계급의 계급을 진급시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국과 어떠한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요, 이 나라에 중국에 의해서 포섭된 사람들이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선적으로 국가정보원 안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저보고 출연해라 그러면 출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안에만 중국에 포섭되어 있을까요? 군, 경찰, 언론, 학계 여러 군데에서 이와 같은 그 중국에 포섭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도 있고 중국에서 학위를 받아서 중국의 경사대에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여의도의 그 국회라고 하는 곳에도 적지 않은 무리들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친중국 성향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지난 2022년 연말에 한중 간의 의원 협회인가 뭐 이런 단체들이 지금 새롭게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국립서울대학교인 이곳에서도 비록 이게 국가예산하고 뭐 법인으로 됐다고 하지만 명실
창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이고 최고의 대학인데 거기서 시진핑 기념관, 뭐 공자학원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데 반해서 우리나라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 산업화 근대화의 국부이신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조차 없는 서울대학교가 왜, 무엇 때문에 시진핑 기념관은 서울대학교 안에다가 설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립서울대학교라고 하는 그 관악산에 있는 총장 이하 모든 교수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학교를 나왔지만 그 학교 정문에 국립서울대학이라고 하는 기역, 시옷, 디귿을 형상화시킨 교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당시에도 제가 대학을 다닌 무렵에도 국립서울대학교가 아닌 공산당이라고 이름할 정도로 그 서울대학교 안에서는 좌파 종북 사상에 전염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양산이 됐습니다. 과거 60년대 민청학령 사건부터 시작해서 80년대 군부 독재 타도를 외치면서 다시 그것이 NLPDR로 이어지는 일련의 학생운동 계보로 봤을 때 늘 서울대학교는 공산화 사상에 심취하고 북의 주체 사상에 심취한 그런 자들이 가장 많이 암약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국립서울대학교이기도 했었죠. 따라서 지금 중국 비밀 경찰서가 발각이 돼서 언론에서 취재를 하고 지금 뭐 야단 법석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나 정치권에서 중국까지 찾아가서 그 과거 국민의힘에 전시했던 한나라당도 2009년도에 북경을 찾아가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죠. 그리고 또 2015년도에는 또 새누리당 산하에 있던 여의도 연구소도 중국 공산당 산하에 차하얼 학회라는 곳과도 MOU 양해각서를 맺고 친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평양을 따라다니는 더불어민주당도 2019년도 7월 10일은 북경에 가서 중국 공산당과 당교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학교로 줄여서 당교라고 합니다. 이 당교하고도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 여야 정치 어디도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의 여의도에 있는 국회는 중국의 공산당과 긴밀한 교류 협력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자, 이뿐인가요? 카카오의 2대 주주인 텐센트도 중국 공산당 예하 산업이고 또 네이버 또한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사무실 차려놓고 네이버의 실시간 인기 검색어 모니터링도 하고 있죠. 그리고 카페, 블로그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위치하고 있는 중국 청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의 신상 정보가 넘어갈 것이고 이를 통해서 여론 조작, 선거 개입 등 온갖 파행적이고 음험한 행동들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방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따라서 실질적인 예로 2020년 4.15 총선거가 있기 전에 3월 1일 새벽 02시 29분에 차이나 게이트가 실시간에 그 인기 급상승으로 1위에 올라오자 1분 만에 삭제되었다가 다시 1분 만에 15위로 다시 올라온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4.15 총선을 앞두고 반중 여론이 형성되면서 친중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서 중국 내 검열 조직이 차이나 게이트라는 단어를 삭제한 사건으로서 이런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서도 중국인들에 의한 한국 내에서의 여론 조작, 한국 내에서의 선거 개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또한 이런 일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서서히 중국 공산당의 노예로 앞잡이로 전락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친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묘하게 윤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고 도와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그 지령을 받들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의심만 할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구글 코리아 역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다른 유튜버나 다른 그 채널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영상에 특정 세력을 그 혐오한다고 하는 이런 이유로 광고가 부적합하다. 또 노란 딱지가 붙고 심지어는 무단으로 영상을 삭제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발생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즉, 그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언론인들도 입에 재갈을 물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끔 막아버리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기도 하죠. 자, 이것처럼 한국의 구글 코리아는 과연 독립적인 기관인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조직인가? 한번 우리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구글 코리아 내에 중국의 불리한 이야기,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모니터링해서 삭제하고 그것처럼 중국 공산당에 협조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죠. 더불어서 구글 코리아 임원들도 과연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임명된 한상혁이라고 하는 방통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이 자는 하루빨리 제거되어야 될 그런 아주 간첩보다 더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 한상혁이란 방통위원회의 이 위원장 반드시 제거해서 이 나라의 방송 윤리 도덕이 바로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일들을 대통령실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해줘야 될 것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뿐만 아니라 인권위원장 하고 있는 전현이라는 여성도 있고 또 공항관리공단의 지금 회사 그 사장으로 가 있는 국가정보원의 차장 출신인 윤형중이라는 자도 있고 또 정혜구라고 경제인문사회과학위원회 또 위원장으로 있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들을 지금 빨리 제거를 못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주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과 대통령실의 직원들은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다니면서 빨리 그런 쓰레기 청소 작업을 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4년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 국가 정상화 작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베네수엘라처럼 한없는 그 추락의 길로 떨어져서 후진국이 아니라 멸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현재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국가 정상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